안녕하세요, 가치함입니다. 7월 11일 목요일 국내 시장이 마감되었습니다. 자, 오늘도 웬일인지 코스피에 좋은 흐름이 나왔습니다. 종가상으로 0.8%의 상승이 있었고 거의 2,900포인트 근처까지 올라왔어요. 자, 그런데 반대로 코스닥은 0.7%의 약세 흐름이 나오면서 오늘은 다소 상반되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코스피 상위 종목들을 보면 오늘은 크게 밀린 종목 없이 대부분의 종목들이 빨간불이 들어왔습니다. 반대로 코스닥은 반도체 관련주 HPSP하고 화장품 관련주인 실리콘2 이 두 종목을 제외하고 모두 좋지 않은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색깔만 보더라도 오늘은 시장이 완전히 상반된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코스피의 수급을 살펴보면 오늘도 외국인의 6천억가량의 순매수가 들어왔고요. 기관은 큰 변동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반대로 코스닥은 외국인의 큰 변화는 없었지만 기관 쪽에서 많은 순매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오늘 신제품 출시가 있었던 하루였고 오랜만에 소폭의 약세 흐름이 나왔어요. 하지만 여전히 외국인은 많은 순매수가 이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하이닉스도 마찬가지로 외국인의 순매수가 4일 연속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2차전지 관련주가 모처럼 좋은 흐름이 나왔었는데 삼성 SDI는 기관과 외국인의 양매수가 들어왔고 반대로 에너지솔루션은 기관 쪽에서 많은 순매수가 들어왔었네요. 자, 그럼 이어서 주체별 매매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월 11일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삼성전자, 포스코홀딩스, 삼성전자 우선주, LG전자, KB금융 이렇게 순서대로 매수했고 또 기관은 LG에너지솔루션, 포스코홀딩스, 삼성 SDI, 에코프로머티, 실리콘2 대체적으로 2차전지 관련주를 많이 매수했습니다. 이어서 해외 증시를 보겠습니다. 어제 다시 한번 미국 증시에 큰 상승이 나왔습니다. 나스닥 1.2%의 상승이 나왔고 최근의 추세를 보면 이제는 정말로 무섭기까지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S&P 500은 S&P 500도 1%의 상승과 함께 여기도 마찬가지로 또 한 번의 신고가를 경신했죠. 또 다우지수도 1%의 상승이 나오면서 신고가 근처까지 상당히 근접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반도체 뉴스, 어제는 반도체 쪽에서 2.4%의 급등이 나오면서 마찬가지로 또 한 번의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지금 5,900포인트니까 한 2% 정도? 그 정도만 올라가면 6,000포인트를 돌파하게 되죠. 그리고 지금 일본 니케이를 보면 니케이도 1%의 상승이 나오고 있고 대만은 1.6%, 중국 증시도 0.7%의 상승이 나오면서 오늘만큼은 글로벌 시장이 모두 흐름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 코스피도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고 코스닥만 조금만 약한 것 같죠. 어쨌든 전체적으로 시장 분위기는 괜찮고요. 그리고 아시겠지만 오늘 밤에 CPI 지수 발표가 있습니다. 우선은 예상을 하는 것은 3.1%예요. 그런데 최근 동안의 1년 추세를 보면 대체적으로 예상치보다는 살짝 웃도는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2개월만 보면 보합 내지는 예상치보다 하회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런 추세를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밤에 9시 30분이거든요. 한번 시간 맞춰 살펴보시고요. 자, 그리고 오늘은 국내에서 금통위 회의가 있었습니다. 12번째 기준금리를 동결했죠. 3.5%로 동결이 되었고 그렇지만 오늘 밤에 미국의 CPI라든지 또 글로벌 시장의 흐름들을 봤을 때 국내 시장이 선제적으로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해서도 완전히 배제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을 염두를 해두시고요. 그리고 오늘 7월 초순에 수출 데이터가 발표가 되었는데 7월 1일부터 10일까지예요. 수출이 작년보다 34%나 증가했고 반도체는 무려 86%의 급증이 있었습니다. 물론 작년에 정말로 시장이 좋지 못했잖아요. 그 기저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수출이 많이 늘었다고 생각이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을 주도하는 업종 우리가 충분히 수출 데이터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반도체고요. 이 수치를 따라올 수는 업종은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자동차도 작년보다는 증가세를 보여주었지만 9.8%에 그쳤고요. 석유 제품이 반도체를 이어서 40%의 증가세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선박 쪽이라든지 컴퓨터 주변기기 이쪽은 작년보다 감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가 이번에도 시장을 계속 크게 이끌고 있고 또 글로벌 시장의 추세를 보더라도 가장 추세가 좋은 업종 중에 하나인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어제 새벽에는 파리에서 삼성전자 신제품이 공개가 되었습니다. 이 제품이 올림픽을 앞두고 공개가 되었고 여기서 갤럭시 링이라고 하는 새로운 신제품도 공개가 되었습니다. 물론 이런 기사로 주가에 큰 상승이 나오기에는 그렇게 큰 기대를 하기에는 어려울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한번 주목을 해볼 수 있는 것은 바로 XR 플랫폼이에요. 지금 메타의 퀘스트라든지 애플의 비전 프로,
이 기업들은 XR 기기를 지금 출시하고 있죠. 그런데 삼성전자도 연내 XR 플랫폼을 공개할 것이라는 발표가 있었고, 그 때문에 오전장에 오랜만에 디스플레이 관련주에 강한 상승이 나왔습니다. 물론 상승분을 많이 반납하긴 했지만 이쪽은 다소 기대감이 낮았던 분야 중에 하나였거든요. 실제로 이번 갤럭시 제품 공개 때에도 폴더블 폰, Z 플립, 그리고 갤럭시 린 이쪽에만 많은 포커스가 맞춰져 있었고, XR 플랫폼에 대해서는 기대감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언급을 통해서 디스플레이 관련주라든지 또는 메타버스 관련주들 이쪽이 오랜만에 오전장에 움직이는 모습이 나왔고, 그런 흐름들을 통해서 하반기에 다시 한번 디스플레이 관련주라든지 메타버스 관련주들 주목받을 수 있는 시점이 올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을 계속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애플과 관련해서도 한 가지 좋은 내용이 있었습니다. 아마 가을 무렵에 아이폰 16이 공개가 될 거예요. 그런데 예상을 했던 것보다 출하량을 10% 늘리겠다 라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애플 관련주들이 있죠. 자, 첫 번째로 LG 디스플레이. 이 종목이 오늘 4%의 상승과 함께 확실히 최근 들어 추세가 조금씩 바뀌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LG 이노텍이죠. 아마 이때가 되었을 거예요. 한번 크게 급락이 나오고 바로 뒤에 급등이 나왔을 때, 그때 애플에서 AI 시장을 본격적으로 공략하겠다 이런 내용이 나왔었죠. 그래서 대표적인 관련주라고 할 수 있는 LG 이노텍에 굉장히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고, 또 오늘은 아이폰 출하량 확대에 따라서 그 기대감이 계속 이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록 오늘은 파란 음봉으로 떨어지고 있지만 여전히 추세는 굉장히 좋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일단 애플의 실적이라든지 어떤 애플의 기대감이 있을 때는 국내의 대표적인 업종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물론 많은 종목들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종목 바로 LG 이노텍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종목의 매출 비중의 거의 70% 정도 되나요? 그 정도는 애플에서 발생이 되거든요. 그래서 애플이 뭐 신고가를 경신한다든지 아니면 새로운 소식들 등등 이런 긍정적인 기사가 나올 때마다 같이 주가는 연동되어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점은 조금은 참조를 해보시고요. 자, 그리고 최근에 자동차 관련주 현대차가 30만원 부근에서 조금은 조정이 들어오고 있는데, 오늘은 조금은 기대감을 가져볼 수 있는 기사가 있습니다. 그동안 현대차 하면 우리가 생각나는 것은 국내의 내수를 꽉 잡고 있고, 또 북미 시장, 특히 미국에서 굉장히 선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영국 시장에서도 점유율이 10%를 넘겼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영국 신차 판매 중에서 10대 중에 한 대는 현대차가 차지하고 있다, 이 점을 알 수가 있고, 대표적인 자동차로는 기아의 스포티지하고 현대차의 투싼, 이 두 자동차가 시장을 많이 이끌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최근에 30만원 근처에서 매물이 꽤나 나왔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급발진 이슈도 나옴에 따라서 약간의 회피 물량이 나왔을 가능성도 있겠죠. 하지만 여전히 수출 데이터도 탄탄하고, 또 그건 외에도 기대해볼 수 있는 요인들, 그게 아직까지는 상당히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조금 전에 보여드린 기사처럼 유럽 시장도 굉장히 잘 공략을 하고 있고, 그리고 주주 친화 정책, 특히 배당이라든지 자사주 소각 이슈, 그런 저PBR 관련주에 대한 기대감도 가져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단기적으로 21선이 깨졌지만 그동안의 추세를 조금 길게 보면 대체적으로 61선 부근에서, 이 61선 부근에서는 계속 반등이 나왔었죠. 때문에 이 종목도 쉽게 가는 종목은 아닌 만큼 한번 61선 근처까지는 조금은 밀릴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서 접근을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61선 근처까지 내려온다고 해도 그 밑에 많은 박스권 매물대가 있잖아요. 그래서 상당 부분 지지가 될 가능성도 있겠죠. 자, 어쨌든 최근에 미국 시장도 굉장히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고, 비록 국내 시장도 미국 시장을 많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지만 최근만큼만 본다고 해도 굉장히 좋은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밤에 미국의 CPI 지수 발표가 있는 만큼 그에 따라 주가의 변동성이 새롭게 나올 가능성도 있고, 이런 부분은 오늘 밤에 미국 증시와 함께 시장의 흐름을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늦은 시간까지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내일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즐거운 저녁 되세요. 감사합니다.